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제 11주차 제 1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제 11주차가 지나고 이제 12, 13주차에 아마 기말고사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뭐 배운 데까지 시험 보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까 퀴즈 과제를 충분하게 풀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는 그 밑에에 항상 첨부로 해서 들어가니까 과제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11주차입니다. 11주차 제 1강. 지난 시간에는 마케팅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할 때 고려사, 마케팅 시 고려사. 우리가 마케팅 하는데 마케팅 시에 고려사, 고려해야 될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나? 마케팅 시의 고려사항. 마케팅 계획 시의 고려사항은 어떤 시장의 이해를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또 그 경쟁사의 비교 분석과 어떻게 하면 소극적이지 않고 공격적 마케팅과 그 트렌드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과 어떤 홍보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뭐 이렇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의 이해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시장의 이해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 근데요, 이 시장의 이해를 하려면요, 그쪽 그 나름대로의 통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이템을 하려다 보면 이것을 담당했던 아이템을 개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시장 조사를 그 시장 우리의 제품의 시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목표 설정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한다면 경쟁사의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쟁사의 비교 분석. 이 경쟁사의 비교 분석은요, 상당히 이성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제품이 무조건 좋다 해서 조금만 치우치더라도 그것을 그냥 우리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쟁사의 비교 분석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케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물론 마케팅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를 알고 경쟁사를 알면 우리가 승리를 다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쟁사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냉정한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올바른 또는 냉정한 이런 문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 홍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격적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조금 했다가 또 이런 쪽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전시회를 할 때 전시회를 하는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마케팅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어떤 더욱더 공격적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공격적 마케팅과 트렌드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공격적 홍보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정보 수집이 필요해요. 마케팅에 대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이제 이 정보 수집을 통해서 홍보를 이끌어야 되는데 또 그 여기에 따른 뭐가 있냐면 판매 대상 고객은 늘 우리한테 중요하죠. 판매 대상 고객 확보. 판매 대상 고객.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이냐. 이건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좀 더 구체화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표 시장. 여기서 경쟁사의 비교 분석과 어떤 시장의 이해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목표 시장이 나오죠. 목표 시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이 나오면 여기에 목표 시장에 들어갈 만한 가격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프라이스. 우리가 배웠던 어떤 기본적인 스킬이나 툴이 이런 데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세그멘테이션, 포피 분석, STP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 그럼 홍보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홍보 방법을 검토를 해야 돼요?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선택적으로 판매를 해라. 선택적인 판매. 선택적 판매. 다시 말하면 선별적인 판매를 얘기합니다. 선별적 판매. 전부 다 팔려고 하지 마세요. 두 가지를 다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별적으로 뭐부터 판매가 시작된 다음에 후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이런 사항을 홍보 방법을 위한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방법을 위한 요 지금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선별적인 판매다. 선택적인 판매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틈새 시장. 니치마켓 시장. 틈새 시장.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시장에 대해서 선별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쪽 편에서 우리 시장이 마켓쉐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 제품이 다른 시장에 틈새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또 있으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단독으로 이 시장에 딱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제품이 어떠한 시장에 가면 틈새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틈새 시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권유를 해야 되냐면 권유사항, 마케팅 홍보에 대한 권유사항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유사항이 작성이 됐으면 네 번째로 뭐예요? 이익이 되는 가격. 이익이 되는 가격을 설정해야 돼요. 근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팔고 돈이 많이 비싸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그 품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책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적인 블루오션에 처있다 손 치더라도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적이지 않은 가격이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손해가 되는 거 말고요. 이익이 되는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이제 이상적인 과정들은 기업의 어떤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 또는 시장의 세분화, 목표 시장, 고객 확보를 통해서 차별화된 가치 제한을 모색하는 아주 그 특이성의 어떤 방법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특히 세분화된 시장의 매력도는 주로 어떤 그 경쟁 강도라든지 시장에 대한 수요, 또 시장 접근성, 어떤 요 세 가지 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은 어떤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화살표를 돌린다라고 치면 그죠?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아이템 발굴 또 시장의 세분화를 시켜서 여러분 시장 세분화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방법이 틀립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시장 여기도 우리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목표 시장. 목표 시장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여기서 홍보 방법을 위한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서브 효율적인 그 이러한 것들이 거꾸로 다시 역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목표 시장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가치 제한, 뭐 어떤 가치, 차별화된 게 어떤 것인지, 다른 거 차별화된 가치, 어떠한 우리가 가치 제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항상 똑같은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 제한을 모색하는 어떤 이러한 그 제한들, 목표 시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어떤 것들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되냐면요, 경쟁에 대한 그 아이텐시티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경쟁 강도. 요게 총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요것이 이제 나왔을 때 요 총체적으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 첫째 뭐가 돼요? 경쟁 강도예요. 뭐 컴피티티브, 뭐 아이텐시티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쟁 강도다. 어떤 경쟁의 강도. 또 두 번째요. 마켓 디맨드. 뭐예요? 마켓 디맨드. 시장 수요죠. 시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되면 시장 수요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나올까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 그 마케팅에 대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가 이제 점쳐질 수가 있죠. 시장의 접근성이에요. 얘기하면 이제 마켓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떤 컴페티티브 아이텐시티라고 해서 우리 경쟁 강도라고 해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건 마켓 액세스라고 해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항목을 기초로 한다. 이 항목을 세 가지 항목을 기초로 한다. 시장에 대한 수요, 마켓 디맨드가 얼마고, 그다음에 시장의 접근성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경쟁 강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조금 더 침투하기 좋은 것인가,
우리가 경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시의 고려 사항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초로 해서 이러한 기초로 한 홍보 방법을 위해 네 가지 요것을 검토하면 이러한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꾸로 다시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효율적 아이템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시장 세분화가 돼야 되고 또 목표 시장이 돼야 되고 차별화된 가치 제한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할 때의 고려사항 요 다섯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기초적인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마케팅 할 때 고려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케팅 구성. 마케팅의 구성 계획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시작해서 어떤 세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개요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적정 예산의 배분이에요. 돈이 많아서 거기에 홍보 마케팅을 다 쏟아부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그 마케팅의 구성 요소로서 전반적인 그 홍보 비용이나 이런 것들 온 오프라인을 위한 총 예산 배정 등들은 우리가 이제 신규 사업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케팅에 대한 그 구성은 어떤 기술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또 세부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만 지우고서 마케팅에 대한 구성 요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 사항은 이러한 여섯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마케팅에 대한 구성 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구성 계획의 내용은 어떤 기술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기술적인 것에서 시작을 해서 세부적으로 구성되어져야 돼요. 기술적인 문제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것들이 더 편해지는 것이냐.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침투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비근한 예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전부 다 이해하나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하느냐? 저도 사실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구성, 마케팅의 구성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구성돼야 돼요. 자, 기술적으로 시작해서 뭘로요? 세부적인 것으로 세부적이어야 돼요. 어떤 세부적으로 가야 우리의 제품은 이러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치 제한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구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어떤 세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마케팅의 구성력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개요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뭐예요? 개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품의 아이템 같은 거 제조 같은 기기를 보면 제품 상황도 이런 그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요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적정 예산을 배분해야 됩니다. 적정 예산을 배분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온라인에는 얼마, 총 예산 얼마, 오프라인에는 얼마. 그래서 신규 사업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찾아야 돼요. 신규 사업의 최대 효과. 최대 효과는 뭔지 이걸 찾아야 되십니다. 신규 사업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뭐예요?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찾아야 되죠. 마케팅의 구성 요소예요. 최대 효과가 뭔지를 봐야 된다. 특히 그 상품의 경우는 기업의 이미지에 중점을 이제 둔다든지,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광고와 판매, 그리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죠.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고객 상대에서 판매 장려 방안, 그 다음에 전체 판매 경로를 포함하는 대소비자의 전략을 융합을 이루어서 제품의 장점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들 듣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의 광고와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고객 대상으로 한 판매 장려 방안, 그 다음에 전체 판매 경로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대민 전략의 융합을 이루어서 제품의 장점을 서비스화한다, 강화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강점을 부각한다. 부각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구성은 아니고 그 강점을 부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의 이미지 중심을 두어서 온오프라인 광고와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고객 대상 판매 장려 방안은 어떤 전체 판매 경로를 포함하는 소비자 전략의 융합을 이루어서 서비스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의 장점을 우리가 강화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것을 총 따져 보니까 강점을 부각하는 방법을 마케팅의 구성 요소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실행에 옮겨서 마케팅 캠페인의 그 개인 맞춤화를 성취시켜서 고객들이 어떤 과거의 패턴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는 예상하고 미래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개인 맞춤화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커스터마이징, 개인 맞춤화를 많이 했어요. 옷도 개인 맞춤화를 했고 구두도 이런 개인 맞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두방에 가서 발을 재고 뭐 여러 가지, 또 양복을 재고 다시 또 가봉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커스터마이징을 우리가 성취시켜야 돼서 고객들이 옛날에 그 과거의 패턴에서 추구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나를 예상을 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관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성취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다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이론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시장력과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 개인 맞춤화, 이걸 이제 개인 맞춤화라고 얘기한다면요. 커스터마이징, 여기 한글로 쓰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이 커스터마이징을 성취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인 맞춤화. 그런데 이 커스터마이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과거의 패턴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의 트렌드. 요거는 여러분들의 직관력으로 점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트렌드를 어떤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지, 요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예측이.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런 것들하고 많이 이제 화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